UBC가 창사 15주년을 맞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등 다양한 지역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은 가장 영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지역 언론사로 UBC 울산방송을 선택했습니다. 울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 수도로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창조형 국제산업도시가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나주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아동 성범죄 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오늘부터 개점에 들어간 코스트코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가 사업 개시 일시정지 광고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 회사 측과의 잠정 합의안이 역대 최고의 성과물이라며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신고리원전 건설을 위한 주민 집단 이주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주 지역 땅값 상승과 막막한 생업 대책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0대 가장이 집을 나간 지 석 달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UBC 울산방송이 창사 15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와 동북아 오일허브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이정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먼저 울산 시민들에게 대통령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43.2%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교수 25.2%, 문재인 후보 12%의 순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50대와 60대에서, 문재인 후보는 20대와 40대에서, 안철수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하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후보 39.9%, 야권 단일 후보 30.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9.3%, 민주통합당 14.4%, 통합진보당 3.6%의 순을 보였으며 부동층도 39.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울산 지역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울산 지역 공약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과 공공병원 설립을 들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다음 달 대선 선대위가 공식 발족되면 울산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대부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공약한 가운데 김두관 손학규 후보는 원전 폐지를, 문재인, 정세균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과 유리스트 확대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모두 건설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그 입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 후에 결정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대구보다 부산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밀양보다는 부산 가덕도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영남권의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믿을 수 있는 언론사로 UBC 울산방송을 꼽았습니다. 계속해서 언론 분야 여론조사 결과를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언론사로 UBC 울산방송을 선택했습니다. UBC는 40.2%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A방송사와 B방송사, C신문사 순을 보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지역 언론사를 묻는 질문에도 UBC가 36.1%로 1위를 차지했고 A방송사와 B방송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정보를 주로 얻는 언론사 조사에서도 UBC가 40.7%로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이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UBC 울산방송이 울산을 대표하는 언론 1위에 뽑혔고 전국 9개 지역 민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통위의 방송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제작에 힘입어 시민들의 제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발 신은 채로 복장 채로 제가 막 물에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제가 제보한 영상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 정말 가슴 뿌듯했습니다.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울산을 국내외에 알리고 연속 보도를 통해 장기 과제로 남겨졌던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앞당기는 등 지역 이슈를 선도해왔습니다. U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역 소식이고 그날 이제 울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로바로 또 빠르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친근하고 또 UBC 울산 방송은 지난 2010년 중구 학산동 시대를 열면서 울산에서 가장 먼저 전면 HD 방송을 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고품질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희 UBC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은 열린예술무대 뒤랑과 다양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 UBC는 앞으로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지역 대표 방송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수도 울산은 그야말로 생산 기지이자 수출 전진 기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울산은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창조적인 국제 산업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위, 1인당 지역 총소득 1위, 개인소득 1위, 수출 1위. 62년 시성격 이후 반세기 만에 일궈낸 울산의 성적표입니다. 특히 97년 광역시 성격 이후에는 중후장대행의 제조배다, 연구 기능과 함께 고부가 가치가 더하면서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기관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 구조의 생태계가 조성된 게 가장 눈에 띄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공업지구 지정 50년, 광역시 성격 15주년을 맞아 이제 창조형의 국제산업도시가 새로운 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금융, 물류,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을 재편을 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갖춘 창조형 산업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그린 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항과 이를 연계한 국제금융원, 세계 속의 울산으로 첫 도약을 시도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라는 게 이제 울산의 어떤 산업 구조를 바꾸고 이제 고부가치를 바꾸고 이제 지역의 경제를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겁니다. 지난 반세기 생산과 수출 전진 기지로서 성장을 거듭해온 울산은 앞으로 반세기 동안은 창조적인 국제 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나주 성폭행 사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울산도 결코 예외가 아닌데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실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이불채 납치해 성폭행한 나주 사건. 울산에서도 올해 친아버지가 11살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민간 복지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2010년 61건, 지난해 60건, 올해는 8월까지만 45건에 달합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아동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울산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애들을 그냥 운동 같은 거 좀 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 보면 예뻐서 이렇게 막 한번 만져보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뭐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좀 누가 이렇게 만진다 그러면 솔직히 얘도 싫어하고. 전문가들은 울산에서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아동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피고. 끔찍한 성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코스트코 개점 첫날 주변 일대와 매장안은 밀려드는 차량과 사람들로 삽시간에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개점 첫날 코스트코 주변. 밀려드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매장 안은 쇼핑객과 계산하려는 사람들이 뒤섞여 온통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동안 인근 부산이나 대구의 코스트코를 이용했던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유통업체 간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질 좋은 상품을 싸게 한 사람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나눠서 쓰기에는 가격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국내 8번째로 문을 연 코스트코 울산점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1층에만 매장을 둔 북미식 형태를 갖췄습니다. 매장 규모는 국내 2번째로 벌써 수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고품질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신 분하고 울산 시민께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루 예상 매출이 10억 원대로 알려지면서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력한 대기업들이 공고사항을 무시하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표이사를 구속한다든지.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측이 개점을 일시정지하라는 공고를 어기고 개점했다며 사업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등장으로 울산 지역 대형마트는 북구 4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으로 늘어나 치열한 유통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반발 속에 문을 연 코스트코. 지역 유통가에선 코스트코의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할인 행사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정 건설로 두동강 날 위기에 처했던 마을이 한수원과 전체 이주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주 협상 3년 만에 실제 땅값은 2배나 올라서 이주를 거부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주군의 한 어촌 마을. 당초 전체 주민 160가구 가운데 60가구만 이주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주 대상이 원전 주변 반경 560m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럴 경우 400년이 넘은 마을이 두동강이 난다며 지난 3년간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한수원이 주민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면서 결국 전체 이주에 합의했습니다. 신리마을 이주 사업은 신고리 오륙호기 실시 계획 승인이 나는 내년 5월쯤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 대책이라든지 이주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를 놓고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2배나 오른 땅값도 문제입니다. 3년 전 책정했던 이주 보상비로 지금 살 수 있는 땅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매매된 가격이 6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감정 결과에 평균으로 125만 원. 이래서 우리 불황사는 못 간다. 이주 지역의 땅값 상승 요인과 생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전 이주 사업은 불씨를 남기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분당 위기 속에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 파기를 논의하면서 울산 지역 야권연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대한 의지를 비추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울산시당은 중앙당 결정 사항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심규명 민주통합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이 분당되더라도 울산에서는 최소한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3일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최고의 성과물이라며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문영문 노조위원장은 노조신문에서 역대 최대 기본급 인상에 주력했고 전례 없는 기본급 10만 원대 인상을 쟁취했다며 주간 2교 대제는 조합원의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 합의안은 역대 최고 기본급 인상 규모이며 선거급과 합치면 2,728만 원 상당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오는 3일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조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사흘째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가 오늘 오전 남구 SK에너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플랜트 업체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남구 옥동 울산 노동고용지척으로 이동해 부당 노동 행위를 단속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에서 한 50대 가장이 집을 나간 지 석 달째 소식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58살 최모 씨가 지난 6월 2일 새벽 1시쯤 남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해 수사 중이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당시 지갑과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등을 모두 집에 두고 별다른 말도 없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6차례 위반한 58살 김모 씨를 구인한 뒤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김 씨는 지난 20일 고의로 전자발찌에 전원을 충전시키지 않는 등 수차례 휴대용 전자장치 효용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45명에 이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울주군 범수업 사연댐 인근에서 벌초를 하던 67살 김모 씨가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벌에 10여 군데 넘게 쏘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 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둔 벌초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구 연암동 동천강 일원에서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26일 새벽 동천강을 산책하다 몸집이 큰 수달 2마리가 이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과 북구청은 동천강 수질이 1급수에 가까운 만큼 수달이 서식할 수 있다며 도심에서는 지난 2007년 태화강 중류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봉월초등학교와 통폐합한 울주군 두동초등학교가 친환경학교로 거듭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낡고 오래된 두동초등학교를 초등 6학급과 유치원 2학급, 특수 1학급을 갖춘 친환경 전원학교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사 기간 동안 옛 봉월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현대가 내일 저녁 7시 문수구장에서 경남FC를 상대로 FA컵 4강전을 치릅니다. 울산은 단판 승부인 만큼 투톱인 김신욱과 이근호를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울산이 경남을 누르고 결승에 오르면 같은 시각 포항에서 열리는 포항과 제주전 승자와 다음 달 20일 또는 21일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UBC 울산방송 창사 15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는 지난 15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으로 UBC 울산방송이 지역 대표 방송으로 성장했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방송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모범사원과 UBC 발전을 위해 힘쓴 외부 인사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덕수 항공무역협회 회장이 오늘 울산에 방문해 매곡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연구소에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회장은 우리나라의 10대 무역대국 진입에는 울산 지역 수출기업들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며 FTA 적용 등 애로사항 해소에 무협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첨단 소재 개발업체인 위즈캠 등 8개 업체를 2012 글로벌 스타 벤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온 글로벌 스타 벤처 기업에 선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비즈니스 자금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리원전은 오늘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학생 413명에게 장학금 6억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리원전은 지난 1990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모두 9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울주군 보건소 최둘람 간호사가 전국 보건교육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미취학 아동 흡연 예방 교육을 소재로 한 담배 연기 싫어요라는 내용의 보건교육안을 발표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이 9월의 시작입니다. 성경 캐스터, 9월 첫 주말 날씨 어떻습니까? 네, 태풍을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9월의 첫 주말 모처럼 가을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과 모레 울산 지방 구름만 많겠고요. 서늘한 바람과 함께 한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큰 낮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덕분에 야외 지수가 꽤 높습니다. 산에 가기에 좋겠고요. 바람도 크게 강하지 않아서 레저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 없겠습니다. 태풍으로 미뤄둔 빨래도 말끔히 해보시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 예보가 잡혀 있어서 세차는 조금 미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 가을 날씨는 전반까지 평년보다 더운 날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을 동안 하나 정도의 태풍이 더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낀 가운데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0도, 춘천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햇살 좋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에 한 차례 비가 잡혀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약간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